민요는 노래에 해당돼요. 민요는 노래예요. 민요는 노래인데 바람이 부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군밤 타령 같은데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바다에 어디서 돈바람 분다 어디서 좋네 하좋네 군밤이여 에라 생요를 하미로 본나 이게 바람 이게 군밤 타령인데 거기서 바람이 분다는데 어떤 바람인지를 도대체 어떤 강도의 바람인지 몰라요. 그죠? 근데 판소리에서 소리에서의 바람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예를 들면은 바람은 우르르르르르르 이렇게 분다든가 또 바람은 스르르르르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 바람이 세기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또는 탄일종이 땡땡땡 또는 뭐 총소리 울려라 총소리 울려 그냥 이 노래들은 그냥 감정적인 그 부분들을 그냥 어떤 의미만 가지고 멜로디에 얹혀서 노래 부르는 게 바로 이 노래죠. 그래서 종소리가 어떤 종소리인지 얼마나 크긴지 어떤 종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판소리에서는 큰 범경이 울리는 소리와 조그만 방울같이 울리는 종소리를 따로 구분해서 노래를. 예를 들면은 뭐 파루라고 하는 예전에는 읍에도 그렇고 큰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사대문이 있죠. 성을 쌓아놓고 사대문이 있는데 그 당시에 통행금지와 해제를 알리는 신호를 종을 쳐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통행금지를 알리는 종을 인정이라고 그러고 해제를 알리는 종을 파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춘향 어머니가 춘향 무친이 올매하고 이 의사가 거지로 변장한 의사하고 춘향이를 찾아서 오구를 향해서 갑니다. 감옥을 향해서. 그때 보면은 초경, 2경, 3, 4, 5경이 되니 하루 소리가 들리는구나. 초경, 2경, 3경, 4경, 5경이 되면 이제 그때 통행금지 해제가 돼요. 그래서 사대문에서 만배로 이제 사람들이 성 안에 사람들하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성문을 여는 시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면은 정말 동특이 바로 전이니까 얼마나 고요하겠어요. 오히려 굉장히 고요하단 말이죠. 그 고요한 때에 하루 소리가 들리는가. 파루는 댕댕 치는디 옥루는 잔잔이라 이런 그 가사가 있어요. 자, 들어보면은 그래서 소리라는 게 왜 소리인가. 초경이계영 3, 4, 5경이 하루 소리가 들리나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종을 치는 소리도 그 어떤 종에 따라서 소리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음악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람 소리도 그렇죠. 그 다음에 귀신들 울음소리까지 들려요.
물소리도 나고 밤에 우는 새소리, 귀신 소리, 도깨비는 우는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도깨비 불 있죠. 불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의성으로 표현해냅니다. 소리로. 그게 바로 이 뒷등곡에서 나오는데, 춘향 모치는 뒤를 따르고 거린 사이도 뒤를 따라 오그로리 어갈지 바람은 우르르르 채동치는 불고 굳은 비는 퍼붓나니 밤새 소리는 오 꽃채비는 귀신들은 불식색 짝을이요 이렇게 판소리는 가사 내용에 있는 그런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까지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보게 하는 효과를 만든다.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이. 판소리는 그래서 듣는 음악이 아니라 보는 음악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뭐 오디오나 무슨 뭐 라디오를 통해서 판소리를 듣는 것보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게 훨씬 더 재미있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 그려져요. 예,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 소리가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이 상상이 됩니다. 다 그려져. 네, 그게 바로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효과예요. 바로 그래서 소리는 노래를 포함한 자연의 모든 것들을 다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목을 통해서 불러내는 행위가 바로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판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만 하는 행위는 그냥 소리였는데,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하는 그런 음악이라는 이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판소리라고 하는 용어는 이 두 가지에서 나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판소리의 생명, 판소리의 맛, 판소리의 아름다움, 이게 어디가 있는가? 도대체가 왜 이 판소리가 끊어지지도 않고 이 명맥을 이어나가면서 지금까지 300년이 넘도록 판소리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전 세계인들이 감동하고 전 세계인들의 유산으로서까지 등재가 되었는가? 이제 진짜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그냥 판소리는 우리 것이니까 그냥 이게 아니라 판소리는 이런 기가 막힌 것이 있어서 최고로 이렇게 추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드려요. 자, 판소리는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면의 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면 그러면은 한자로 이제 이야기할게요. 이걸 이면이라고 합니다. 송리자에다 얼굴면자를 쓰거든요. 이게 다시 말하면은 가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판소리 사설, 판소리 가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면이라고 합니다. 그걸 표현해내는 방법. 사실성, 이면은 바로 사실성을 이야기하는데, 사진을 찍은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표현
표현해내는 방법, 이걸 갖다가 사실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면의 미학, 이면을 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면을 그린다. 이면을 잘 그리냐 못 그리냐에 따라서 소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죠. 사실성, 판소리 아까 말했죠. 소리를 정말 사실대로 잘 표현해내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명창이냐 아니냐를 가름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을 잘 그려야 돼.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자, 판소리에 그래서 이면을 표현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음악의 3요소 하듯이 판소리에서도 3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우리는 판소리는 음악이기 때문에 박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따로 장단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서양음악의 박자의 개념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속도의 개념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리듬의 개념도 들어있어요. 장단에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긴 장자, 짧은 장자 쓰니까. 이 안에 박자와 속도, 리듬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장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장단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서양말로는 음계에 해당돼요. 음의 질서. 우리가 장조니 단조니 하는 것과 같이 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의 그 한글의 고유한 한글 표현으로 해서 음의 길, 음의 질서, 음이 가는 길, 그걸 갖다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길을 제대로 가야 된다. 이게 그걸 길을 제대로 못 가는 사람보다 음치라고 그러죠. 예. 그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예. 두 번째는 길이고 세 번째는 성음이라고 하는 이건 음의 색깔을 말하는 겁니다. 음색. 장조니 단조니에서 장조 그러면 밝고 쾌활하고 명랑하고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배웠던 장조의 개념. 단조는 어둡고 무겁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슬프고 이런 것들을 단조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판소리에서도 이 성음에 있어서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소리의 이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장단과 길과 성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장단에는 여러 가지의 것이 있는데 첫째 가장 느린 장단이 바로 우리 판소리에 있어서는 진양조라고 하는 장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머리 또는 중모리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이것은 뭐 두 가지가 뭐 혼용해서 쓰기는 합니다만은 이따 말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보다 배가 빠른 장단이 중중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에 중을 하나를 더 붙여놓으면은 빠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어가 중첩이 되면은 배가 빠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중머리라고 이렇게 단어가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빠른 장단 중에 하나인 자진머리. 자, 보통 자진머리 이렇게 쓰는데 지금 저를 비롯해 몇 사람만 자진머리. 이게 이제 이런 장단의 그 용어가 그 맞춤법 통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부터 쓰여왔던 단어다 보니까 그냥 자진머리 이렇게 됐는데 어원을 보면은 잦게 몰아간다라는
자, 자진몰이 이렇게 썼죠. 예. 자진몰이. 예, 이렇게 써요. 그게 보면은 잦게 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로 보면은 잦게 몬다라는 잦은 몰이가 어떻게 보면은 표준어가 되겠죠. 예, 바꿔보면은 이 말이잖아요. 근데 굳이 지금 옛날 방법 그대로 그냥 쓰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이건 어원이 분명하니까 잦은 몰이로 바꿨어도 아무 상관없고 요즘 사람들도 빨리 보고 느끼기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빠른 장단인 이건 말 그대로 잦게 몰아간다, 빨리 몰아간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빠른 속도의 장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휘몰이가 있습니다. 이거 가장 빠른 장단. 이것 또한 휘몰이. 휘몰아간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것보다 더 빠르다는 이야기겠죠. 휘몰아친다. 우리가 보통 이래 하잖아요. 그래서 휘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장단.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건 정규박야의 개념이라면은 약간 비정규적인 박자의 박자가 생성된 게 있는데 그게 언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엇나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불완전한 불규칙적인 박자, 이걸 언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엇중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엇이라는 게 중머리하고 좀 다른 엇나간 중머리다. 예를 들면 그래서 중머리의 반개짜리인데 이건 사실은 오래된 장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엇머리도 사실은 오래된 장단에서 파생된 것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하고, 자, 진양조라고 하는 것은 진, 양, 조는 가락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진양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진양조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진양이라는 말 자체가 진 뭐예요? 뭔 느낌입니까? 의미가 뜻이 뭘까요? 진짜다? 무엇이겠어요? 이 진의 어원은 질다에서 나왔어요. 전라도 말은 길다. 예. 양은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긴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박자다. 그래서 진양이 명칭이 붙게 됩니다. 박자가 길어. 겁나 길어. 그게 제일 느린 박자예요. 그래서 진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네. 자, 중머리는 모든 장단의 가장 중심에 있는 박자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머리는 몰아가는 속도의 개념이 아니라 중심을 잡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 숫자를 써요. 우리가 머리도 있고 머리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머리수는 우두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첫째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것들을 수라고 합니다. 그죠? 네. 수령 했을 때 숫자는 가장 첫째 대장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머리는 머리 숫자를 쓰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중간 속도로 몰아간다? 뭐 어떻게 몰아가는 거예요? 중간 속도로 몰아간다고 했어요. 그럼 개념이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머리라고 하는 용어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죠. 중장 하나 더 붙음으로 인해서 중머리보다 배가 빨라지는 속도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중머리라고 한다. 똑같은 구조로 갖춰져 있어요. 중머리하고 중중머리는. 구조가 똑같아요. 속도만 빨라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중중머리라고 한다. 자, 진양조는 표면 좀
이거 트세요. 이거 트세요. 자, 이런 장단의 구조는 바로 판소리의 이면을 그리기 위해 한 도구로서 쓰입니다. 진양도 가장 느리다고 그랬죠. 가장 느리기 때문에 가장 한가하고 여유롭고, 안 그러면 아니면은 정말 그 슬픔의 구구절절 슬픔을 표현했을 때 필요한 장단이 바로 진양.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몽룡이가 방자를 데리고 강안루로 구경을 갔어요. 봄에. 그 단오 때잖아요. 늦은 봄이죠. 예. 초여름 늦은 봄. 딱 그 중간이 단오 날이죠. 예. 음력 5일이니까. 자, 단오 날 방자를 데리고 강안루 나귀를 타고 강안루 구경을 갔어요. 그래서 그 강안루에 다 올라서니까 여러분들 강안루 가보셨어요? 멋있잖아요. 버드나무도 어쩌지 꽃도 피어있지, 그 연못 있지, 오작교 있지, 정말 신성의 경치 같은, 그리고 쫙 멀리는 지리산도 보이고, 그러면서 그 봄에, 그 화려한 봄에 소풍을 간 거잖아요. 소풍을 가서 뒷짐지고, 더군다나 양반이 말이요, 뒷짐지고 부채 피고 한칸이 좋다. 아, 저기는 지리산이 저렇게 보이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유롭잖아요. 근데 여유로움을 소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적성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목이 명곡이죠, 사실은. 적성가라고 하는 판소리 춘향가 중에 한 대목이 나옵니다. 적성의 아침날은 늦은 안개 피어있고, 녹수의 저문 봄은 화려동풍 둘렀는디, 요헌기고 하처에는 인보대로 일려있고, 작약달로 분주요란 광활루를 이름이로구나. 그러면서 봄의 경치를 만끽을 해요. 근데 그냥 말로 하면 되겠냐고요. 그게 소리로 하는 거죠. 광활루에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눌러보시는디, 적성 아침날은 늦은 안개 불러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건 방금 했던 소리는 아주 진양조에 아주 느린 속도로 하면서 아주 여유롭게 하는데, 소리의 색깔도 감정이 막 격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아주 여유롭고 한가하고 밝은 느낌이죠. 이런 소리는 바로 양반들이 그 당시에 향유했던 시조를 판소리에서 가져와 가지고 시조목을 판소리에서 쓰게 돼요. 꼭 시조 같은 느낌이 들죠. 예. 그래서 판소리에서 이렇게 시조목까지 가져와 가지고 판소리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그 봄의 기운들을 만끽하는 것들을 사실성 있게 표현해내기 위해서, 이면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이걸 갖다 막 자진머리나 힘으로 부르면은 그 감정이 살겠어요? 안 살겠죠. 그래서 이런 소리들은 바로 늦은 소리예요. 또는 신봉사의 부인이 곽씨 부인이죠. 곽씨 부인이 심청이를 낳아놓고 7일 만에 죽어요. 그죠?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죽음을 얘기하느라고 남편을 옆에다 앉혀놓고 유언을 합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 유언하는데
빠른 속도로 해요? 안 하겠죠? 그래서 진양조로 느린 속도로 갑니다. 자, 그게 소리를 너무 많이 주는데 하구는 손길을 잡고 유언하고 죽으니라 여보시오 가구님 내 평생 먹은 마음 안 못 보는 가장님을 해로 백년 봉양타가 불에 만세 당하오면 조종장 삼반진우 뒤를 쫓아 죽자더니 단명의 기쁜 예가 이냐 와언예 근촌든지 허릴 없이 죽게가 되니 이렇게 하는 게 신양도 장단으로 부른단 말이죠. 금방 다 죽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빠른 장단을 하겠냐고요. 근데 눈물 나오려고 눈물 나오려고 그래요? 예. 그러라고 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진양조가 가지고 있는 그 색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언을 하더라도 진양조로만 쭉 가게 되면은 음악적인 단조로움이 있기 때문에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중머리로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변화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그런 음악적인 변화를 통해서 죽음으로 점점 가게 되는 것을 속도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숨이 멈춰지게 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데 있어서 이것은 여가 있고 저건 저가 있고 저것은 또 여기 있고 또 무엇은 여기 있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여러 가지 의미 설명을 해주는 그 가사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설명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알아듣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박또박 잘 해줘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표현되는 게 바로 중머리입니다. 빠른 속도로 가면은 순간 지나가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중머리로 해주면은 훨씬 더 그래도 느리게 되면은 지루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또박또박 그냥 그 설명을 해주는 의미를 바로 중머리에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곽씨 부인이 고생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이제 그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을 들이는데 뭐 자식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명산대청 찾아다니면서 뭐 공을 들이고 뭐 가사시주, 인등시주, 창호시주, 시왕불공, 칠성불공, 나한불공 여러가지 그렇게 공을 다 들이면서 자식을 점지해달라고 비는 그런 여러 그 행위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바로 중머리로 이렇게 엮어지죠. 자, 예를 들면 곽씨 부인 그날부터 꿈파라 모인 재물 웬 같고
타드릴지 영산대차를 영신당과 공묘총사서광사며 석불미륵석에 신디 허유허유 다니시며 가사시주 인등시주 창호시주 시왕불고 칠성불고 난 불고 가지 다드리니 공든 탑이 무너지며 힘든 난기 꺾으리랴. 이렇게 여러가지 설명들을 해주는데 적합한 장단이 바로 중머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중머리는 중머리뼈도 훨씬 더 빠르다고 그랬죠. 물론 중중머리도 그 여러가지 상황 설명을 하는데 적합하기도 합니다. 아주 빠르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그 빠르게 속도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그 장구장단의 국거리하고 가장 닮아있는 것이 바로 중중머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흥겹거나 또는 뭐 이 중머리 중중머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 담아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장단이에요. 중중머리요. 중머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뭐 중중머리 같은 경우는 타령조의 소리들, 뭐 돈타령이 됐던 화초타령이 됐던 또는 사랑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을 다 중중머리로 소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돈타령 같은 경우는 얼씨구 나저리씨구 돈바라 돈바라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행상권은 술래바퀴처럼 둥둥둥 생긴 돈 생사를 치고는 하긴 돈 고기 공명기 붙은 돈 일목목 보나 알아보나 어디가 이제 오느냐 지구 돈 바람 이렇게 해서 아주 흥겹게 그런 그 내용들을 표현해내는 장단이 바로 중중머리에 해당됩니다. 자, 잦은 머리는 잦은 머리, 굉장히 잦게 몰아간다, 빨리 몰아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급박한 상황을 설명하거나 속도감 있는 내용들을 표현하는데 아주 적합한 장단이겠죠. 예를 들면은 아까 이몽룡은 양반이죠. 나이가 어려도 양반이기 때문에 양반 교육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와도 딱 뛰어다니면 안 돼요. 알죠? 예, 비가 와도 천천히 걸어가야 돼요. 비가 맞아서 감기에 걸리든지 말든지. 근데 방자는 어때요? 예, 비가 왔다 그러면 다른 바퀴 쳐야 되죠. 비가 안 와도 다른 바퀴 치죠. 예, 그리고 방자는 이 그 성격 자체도 굉장히 방정 맞아요. 그 캐릭터 자체가 그래요. 방자 캐릭터 그러면 굉장히 아주 그 까불고 가볍고 그런 인물이 바로 방자죠. 그래서 이몽룡이가 아까 들었죠? 이몽룡이가 그 강한루에서 여유 있게 부채질하면서 범을 만끽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거리를 뜨고 있는 선녀가 하나 보이는 거죠. 누구예요? 춘향이죠. 예. 춘향이를 보고 눈이 뒤집어졌어. 가지고 완전히 혼이 반쯤 나가가지고 야 방자야 너 이리 와봐. 예. 저 건너 오락가락 하는 게 저게 뭐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양말을 가지고 놀고 있죠. 내 이놈아 이리 와서 자세히 봐. 아 자신은 말고 축시해봐도 안 보입니다. 아 이놈아 이리 와서 똑똑히 좀 모아라. 아니 똑똑히 말고요. 전군 때 2번 부질러도 안 보인단 말이오. 저기 올라간다 온다 내려온다 내려와. 방자가 없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집 순나기를 코피를 길게 내놨더니 저 앞나기를 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걸 보고 말씀 내 이놈 내가 우리 집 나기를 모르겠느냐.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재밌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아 안 되겠구나. 놀리는 것도 이제 정도가 있지. 안 그러면 이제 두드러 맞게 생겼어. 그러니까 도련님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걸 태기 월미의 딸인데 오늘 5월 단오날이라 저것에서 추천하는 거동인가 봅니다. 그럼 불러와라. 한번 놀아보자. 그래서 방자가 춘향을 부르러 갑니다. 자, 춘향을 부르러 가는 방자의 모습. 이게 잦은머리로 불려야 그래 재밌겠죠? 방자 분부 듣고 춘향 부르러 건너간다. 둥그러지고 맵수 있고 대두고 운여 방자 세수 없고 발랑거리고 멍스러져 방자 서왕모 요지연에 편지졌던 청조처럼 발자라고 눈치 있고 영리한 여방 새털멍치 궁초 가끔 뵙수 있게 날았어 삼천통어지 저점 삼성부영 날씨네 수지비로 곡도를 메고 정장원 앞 사람을 뒤로 자체 잡음 메고 한 발 여기 놓고 또 한 발 저기 놓고 중중중중거리고 건너간다. 저 약발 턱턱 집어 버들어야지 개꼬리 탁쳐 저 날려보고 무수히 장난하다가 춘향 추천하는 앞에 바드드드드들어서 춘향을 부르되 거는 이뜨게 하나의 딱 춘향아. 이렇게 방자의 아주 방정맞은 모습이 자진머리로 불리죠. 멋져요 그래도. 예. 근데 만약에 이걸 중머리나 진양조로 불렀다. 방자 중붓고 춘향부두 건너간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언제 가냐고. 언제 가겠어요? 도련님 뱉어서 죽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 방자 캐릭터를 최대한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잦은 머리로 가는 거예요. 자, 희머리는 그보다 더 빠르게 힘몰아 간다는 거죠. 자, 흥보가 박을 열심히 쫙 갈랐어. 박이 2개가 더. 박 한 통에서 갈라지고 보니까 상자가 2개가 나오죠. 괴짝이. 하나를 열어보니까 쌀이 들어있고 하나를 열어보니까 돈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건 평생을 꺼냈어도 계속 나와. 예, 줄어들지 않는 괴짝이란 말이에요. 2개가 다. 그래서 진짜 그런가 싶어서 흥보가 털어놓고 나니까 도로 수부가 쌓여있어. 그래? 또 털어줘. 그걸 돈을 세고 있겠어요. 쌀을 세고 있겠어요. 진짜로 팔 걷어붙이고 계속 이렇게 하겠죠. 이 속도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도 짝을 들었고 나를 들어주고 톡톡 돌고 자전거 돌아오고 자전거로 하나가 또 자전거로 하나가 또 보내고 보내고 또 자전거 돌아오고 자전거로 하나가 또 자전거로 하나가 또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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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전거 돌아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좋아 죽겠네. 1년 360일은 그지 없고요. 이렇게 속도로 해야 빠르게 부은다라는 것들이 표현이 되겠죠. 이게 바로 희머리로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판소리는 아까 자연적,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는 게 바로 판소리의 작곡 방법입니다. 이게 가사 내용을 사실대로 음악적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면이에요. 사실성. 이면을 그려내는 방법이 바로 이런 장단에 의해서 만든다. 자, 엄머리 같은 경우는 그 절음발이 박자라고 그래요. 불규칙적이라고 했죠 제가. 예. 그게 8분의 10박인데 예. 이게 8분의 10박짜리인데 그냥 8분의 2, 8분의 2, 8분의 2 하고 8분의 2 곱하기 하고 하면은 그냥 안정적인 박자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게 1, 2 아니야. 2, 1, 2. 또 2, 1,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해버리면은 그것도 안정적인 박자예요. 근데 길고 짧고 길고 길고 짧고 길고. 그래서 절름발이 박자로.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까다로운 박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불규칙적인 박자를 사용하는 것들은 신비한 인물이 나오거나 갑자기 도사가 나타난다거나 또는 신봉사가 다 죽게 됐는데 그 스님이 등장한다든가 하늘에서 도사가 막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빡빡하게 장면이 확 변해가지고 신비스러운 그런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거나 이랬을 때 이런 장단을 씀으로써 효과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자룡이가 갑자기 그 적벽가에서 보면 조자룡이가 조조가 이제 그 적벽강에서 패해가지고 하영도로 도망가고 있을 때 갑자기 산속에서 툭 튀어나오면서 내 이놈 조조야 내 칼 받아라 할 때 갑자기 장수가 훅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면이 확 변했을 때 뒤집어지게 변했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한장수 나온다. 한장수 나와 얼굴은 형상 배꼽 깎고 눈은 소상강을 깨려 이러거리고 발에 장장을 이렇게 떠들고 물에 같이 큰소리 병력같이 뒤질러 내 이놈 조조야 상산의 조자룡을 어른다 모르는다 목느려 갈바다라 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표현하는 것이 이런 대목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뭐 어중머리는 뭐랄까요? 어중머리는 많이 쓰이지 않아요. 거의 안 쓰이는 데들도 있고 판소리 뭐 심청가면 심청가에서 한 번이나 설뚱말뚱해요. 또 춘향가에서도 마찬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소리를 정리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단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쓰거나 아니면은 왕의 그런 위엄을 나타내거나 예. 또는 이제 그쵸 뭐 그런 경우들에 아주 그 거드름 피우거나 이랬었을 때 아주 그 점잖음을 아주 그 극대화시킬 때 그럴 때 어중머리라고 하는 장단을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많이 쓰이지 않고 정말 한두 번 쓸뚱말뚱할 정도의 장단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거의 사라진 장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판소리의 이면을 그리기 위해서 장단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고 그렇게 해서 가사 내용에 따라서 장단을 그때 거기에 맞는 장단들을 끼워넣어서 표현을 해내는 것이 바로 판소리의 장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음계는 우리가 흔히 이제 특히 이제 세 가지로 보는데 평쪽 길이 있고 우족 길이 있고 계면쪽 길이 있습니다. 평조는 우리가 우조를 먼저 이야기할게요. 차라리 우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악의 음계의 그 아주 기본적인 오음계라고 하는 솔라도레미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조는 레미솔라도라고 하는 오음계입니다. 물론 이것과 이것 똑같은 구조는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그려보면은 라도와 레미가 또 달라요. 레미는 2도 구조로 되어 있는데 라도는 3도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 똑같은데 약간 이제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의 차이가 있어요. 자, 계면조는 조금 달라요. 미, 솔, 라, 시,
도의 6개의 음을 씁니다. 시와 도는 꺾는 음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같이 독립으로도 쓰기도 하지만은 한꺼번에 항상 다닙니다. 이건 전라도에서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는 열심히 떨어주고 라는 평으로 되고 도시는 꺾어주고. 네. 아리랑 아라리가 난 할 때 이때 도시음을 씁니다. 이가 있을 때 도시하고 얼른 꺾어져요. 예. 안 가르쳐줘도 이게 꺾는 음이 만들어집니다. 전라도 사람들. 그게 이제 전라도 이걸 학자들 중에 어떤 학자는 재밌게 표현하기를 울음보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라도의 그 소리를 들어보면은 슬프잖아요. 그게 바로 이 계면조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이건 뭐 여기까지만 알아도 돼요. 더 복잡하게 알면은 시끄러져 버리니까 우리가 안 그러면 이제 옷은 악보 그려가지고 이제 다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만 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건 뭐냐? 성음 음색 또한 평조와 우조와 계면조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성음과 길과. 대신에 길은 음의 질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양음악의 콩나물 껍데기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음색은 평조성음, 우조성음, 계면조성음, 음의 색깔, 톤 컬러, 색깔로 구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음에 있어서의 평조는 화평정대하다. 한자로 표현하면은 화평성대하다. 봄 기운과 같다는 이야기겠죠. 아주 편안하고 즐겁고 우리의 감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화평성대하다. 우조는 땡 청장경려하다. 남성과 같은 강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우조입니다. 그래서 우조의 우자가 바로 항우의 우자를 씁니다. 기우자가 항우의 우자를 써요. 항우가 말 위에서 한번 크게 호령하니까 만병이 넋을 잃고 혼비백산에서 다 달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고사를 가지고 만들어낸 단어가 바로 우조입니다. 이해됐죠? 네. 네. 계면조는 애원처창하다. 이게 이제 슬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계면이라고 하는 것도 경계계자에다가 얼굴 맹자를 써요. 이게 뭐냐면은 중국의 왕소군의 고사에서 빗대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왕소군이 오랑캐한테 벌모로 끌려가죠. 예. 끌려가고 있는데 가장 이 황제가 총애했던 궁예했단 말이죠. 왕소군이 굉장히 애깼던 애첩이었는데 오랑캐하고 싸워가고 졌어요. 그래가지고 불모로 백성들을 잡아가면서 왕소군도 잡아갑니다. 끌려가는데 그 왕소군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가면서 이제 남은 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국경을 넘어야 돼요. 여기서 국경을 넘어가는데 안 그래도 서러운데 눈보라까지 내 얼굴에 부딪혀가지고 그 슬픔이 더했더라라고 하는 그런 고사를 가지고 해서 경계계자의 얼굴맨자를 써요. 국경을 말하는 거예요. 경계는. 그래서 계면조라고 하는 명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애원처창하다. 그래서 평조는 정말 아주 편안한 즐거움. 그러면 사랑과는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네? 자신있게 말하시오. 평조. 당연한 말을. 그렇죠. 사랑과 가지고 있는 것은 평조예요. 이리 오너라 없고 놀이야. 이리 오너라 없고 놀이야.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
사랑하자 안내도 내 사랑아 즐겁죠? 그게 바로 tempo예요. 자, 5조는 청장 격려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했죠? 네. 어떤 거 했어요? 적들까지 그렇죠. 조대